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12번째 만남입니다. 아직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제1편부터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만남은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8추진 절차, 분양 신청 및 관리 처분 계획 수립에 대해 정리하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만남에서 분양 신청에 관한 규정인 법 제72조 및 법 제73조에 관한 정리를 마무리 지었고요. 이번 만남에서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인 법 제76조 및 법 제77조를 정리하기로 약속해 두었습니다. 그럼 바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부터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순서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74조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요약정리 13편, 즉 제9추진 절차에서 정리할 것이니까 바로 다음 편이죠. 신경 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제74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호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 가운데 있어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대단히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따로 보지 않아도 좋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이를 보다 더 구체화시킨 것이 시행령 제63조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라면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 주택공급에 관해서는 말입니다. 제39조 상가 등의 부대 복리시설 공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에서 정말로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이미 다루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관련 영상의 주소, 즉 URL을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 즉 해시태그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제가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면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 해두고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인 이 네 가지부터 같이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 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대단히 일반적인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말입니다.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지나치게 좁다면은 넓혀주고 지나치게 넓다면은 좁혀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 다음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에게까지 분양을 해줄 수는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살을 조금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후에 분할된 쪼개기를 한 토지 또는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한 분양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 다음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서 토지를 가름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이제 두 가지 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확인 이어갑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말입니다. 제72조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죠. 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 확인 이어갑니다.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그런 경우에도 말입니다.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1주택만 공급한다 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바로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2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입니다. 흔히 1+1으로 불려지는 것 말입니다. 1+1,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격의 범위, 다른 하나는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만 선택이거든요. or거든요. 해당되어야만 1+1,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74조 제1항 제5호 구체적으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입니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밝혀두었으니까 이런 거 무시해도 되겠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1+1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합의 경우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두 가지의 제가 극단화시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각각의 가격이 이것은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3억, 이것은 5억이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가격의 범위 내에서요, 이분께서 이거 두 개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8억을 넘어서야 되거나 8억을 넘어서거나 혹은 주거 전용 면적의 관점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합산한 면적보다 더 커야만 할 것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 143제곱미터가 넘어야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어갑니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중 1주택은 조금 살을 붙여보았습니다.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그럼 이 경우는 59제곱미터를 의무적으로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두 채를 다 84로 선택할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중 1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다만으로 시작되는 단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이죠. 그리고 그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말입니다. 제86조 제2항에 따른
다음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시해도 좋겠죠. 바로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조금 살을 붙이면서 이어갈게요. 그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1+1에 대하여 핵심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자, 관리 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구체적으로 시행령 제63조로 정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행령 제63조의 일부 내용을 위임하고 있다라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라면 이 시행령 제63조로부터 위임받은 규정이 부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 제37조 및 제39조 등이라는 것까지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법 제77조 규정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앞에서 이미 정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관하여 정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요약 정리 제5편에서 정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것은요, 쪼개기 금지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법 제77조 제1항의 각 코는 5편에서 편의상 생략하였는데 그때 제가 이 만남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는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순서대로 재점검하고요. 이 부분도 했고 이 부분도 했으니까요. 재점검하고 그리고 추가되어 있는 각 코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코의 5가지 호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말이죠.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이날이 바로 구역 지정 고시일이죠. 그럼 이거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괄호 속에 그날을 구체적으로 밝혀두었으니까 말입니다. 또는 시도지사가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의 공고일 후 이때부터 시작하여서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도 있겠죠.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라는 것은 이때까지로 바꾸어 쓸 수 있겠죠. 따로 정하는 날 일을 기준일로 하기로 약속까지 해두었습니다. 그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쪼개기를 금지하겠다는 그런 규정이죠. 자,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각 코 확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입니다. 쪼개기입니다. 분할입니다. 아하, 집합 건물로 짓는다는 것은 구분 소유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분할일 겁니다. 아하, 분할입니다. 나누는 겁니다. 분리하는 겁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이제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그 다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건물이 아닌 건축물, 단독주택 등이 있겠죠. 이를 같은 법에 따른 집합 건물로, 즉 구분 소유가 가능한 여러 개로 쪼개는 그런 것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그런 경우 또한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할 겁니다. 그런 것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리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유 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금지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따로 제가 정리한 바가 있고요. 그 관련 영상의 주소, 즉 URL도 이 영상 아래의 더보기, 즉 해시태그가 있는 부분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는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겠죠. 시도지사는 말입니다. 제1항에 따라서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그런 경우,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그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법 제77조의 정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